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아노 칠 때 손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소리는 어떻게 내야지 좋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손 모양을 만드는 데는 어렸을 때 처음 피아노를 시작할 때도 물론이고, 또 성인이 돼서도 피아노를 처음 접하시거나 할 때는 항상 손 모양에 대해서 일단은 첫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손 모양을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동그랗게 하세요 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일단 소리를 낼 때는요, 이렇게 교회, 성당 같은데 옛날 건물을 보면 이렇게 천정이 돔 형식으로 둥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노래할 때도 입 모양을, 입 천정을 동그랗게 하라고, 납작하게 하지 말고 동그랗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박수 칠 때 이러면 둔탁한 소리가 나지만 여기를 조금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울림이 더 생기죠. 말하자면 울림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 모양도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한번 거꾸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러면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돌려보면요, 여기가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야지만 여기에 울림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소리랑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분명해져요. 아, 이래서구나. 그리고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 손 모양을 억지로 모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돼요. 소리는 이렇게 해서 좋은 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해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 모양을 만들 때 뼈와 뼈, 그쵸? 또 이 뼈와 요 뼈를 다 연결시키는 건 관절이라고 하죠.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꺾이게 되죠. 네, 이렇게 꺾일 때 이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서 납작하게 되지 않아야지만 여기서 힘을 딱 지탱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있는 손에서부터, 손목에서부터 생각하시면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손의 관절을 꺼지게, 이렇게 납작하게, 가라앉게 이렇게 해주면은 잘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받으려면 이 관절들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튀어나와 줘야 돼요. 그러면 이 관절이 튀어나와 주고, 또 손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돔 형식이 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요 모양이 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손 모양을 우리가 왜 이렇게 동그랗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엄지는 방향이 이 네 개의 손가락과 좀 다르죠. 이렇게 꺾이냐 하면 이건 옆에 붙어서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래서 엄지도 따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생각하지 않으면 엄지가 자꾸 이 네 개와는 신경을 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셔서 여기도 하나, 둘, 그쵸? 여기는 하나, 둘이에요. 여기는 하나, 둘, 셋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엄지를 잡아서 이렇게 피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습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엄지가 이렇게 휘지 않아요. 그래서 휘면 힘을 받을 수 있는 손가락에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힘을 지탱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낼 수 없겠죠. 그래서 손 모양을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얘기만 하자면, 소리는 왜 우리 막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소리라고 하면 일단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칠판 긁는 소리,
크락션이 계속 빵빵 울려대는 소리, 뭐 이런 것도 나중에는 음악으로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굉장히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들으면 그게 반복해서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 신경이 거슬리는 소리, 이제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던지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던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끝을 건반에 딱 대야 해요. 근데 건반에 대고 치면 이렇게 소리가 약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떨어뜨리면, 던져주면 큰 소리가 나고 딱 붙어서 치면 약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서 치되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아주 탄탄한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그 숙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손을 대고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여기 밑에 건반에 그 두께가 있죠. 굉장히 두께는 뭐 아주 두껍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밑에 여기까지로 생각한다면 여기는 되게 두꺼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로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또 완전히 저 바닥까지, 우리 땅바닥까지를 생각해서 거기까지 떨어뜨리세요 라고 상상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손끝은 건반에 붙은 상태로 그냥 치면 가 되지만 땅바닥까지 떨어뜨리세요. 아니면 이 건반 밑에까지 떨어뜨리세요 하면 조금 더 단단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거를 더 바닥까지, 그러면 더 깊어졌죠. 바닥까지 툭툭 소리를 보내야 되니까 네, 이것도 모자라요. 이제 바닥이 아니라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10층까지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게를 그 밑에까지, 지하 10층까지. 네,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면요. 소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리가 모아져요. 소리가 퍼지는 소리는 멀리 가지 않고 사람의 귀에 거슬려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에 에코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윙 하울링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예쁜 소리가 모아져야 하거든요. 그렇게 모아지려면 손끝을 건반에 대고 바닥까지, 아주 바닥에, 그 바닥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는 무게가 완전하게 두툼한 무게가 딱 그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깊이가 있는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좋은 소리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고 척추를 통해서 무게가 온전히 손끝으로 떨어지되 발꿈치는요. 한번 까치발을 들어보세요. 까치발을 들어보면요. 까치발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에 힘이 가요.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 탄탄하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완전히 기초예요. 이건 제가 처음 학생을 첫 시간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곡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